지금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계천 취재를 떠났던 CNN 기자가 한국의 시민의식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은 것입니다. 범죄 도시 뉴욕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 이 충격적 반전은 전 세계 안전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는 언제나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CNN 본사.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범죄 현장을 누비며 안전이란 개념 자체가 얼마나 허약한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제게 안전은 단지 완벽한 시스템과 빈틈없는 감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후배 기자가 던진 말은 제 귀에 그저 순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서울 청계천에선 밤에도 여성들이 홀로 조깅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꺼냈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싸늘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의 쇼나 다름없어라며 비아냥대는 선배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릴 적 범죄로 아버지를 잃었던 비극적인 기억이 씁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제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안전이라는 단어에 병적으로 집착해왔습니다. 그때 편집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 실체를 검증해 오게. 만약 내가 본 것이 단순한 홍보에 불과하다면 자네 기자 생활도 끝이라고 생각하게.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존심과 그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꺼번에 위협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오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집착이 뒤엉키면서 기이한 흥분마저 느껴지는군요. 이것은 단순히 취재를 넘어선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길게 고민할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있던 촬영 감독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마크와 저는 알 수 없는 목적지인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풍경을 보며 저는 과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는 뉴욕과는 확연히 다른 낯선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신선한 밤 공기를 쐬고 싶어 호텔 프런트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제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청계천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밤에는 위험하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 직원의 대답은 제 상식의 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마크는 이런저를 보며 재밌다는 듯 웃었습니다. 가봅시다. 뭐가 있나 한번 보조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청계천 입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은은한 조명이 강물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걷는 연인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두려움 없이 홀로 걷거나 뛰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 점의 불안함도 없이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제가 믿어왔던 밤의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어떤 긴장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해가 떠있는 한낮의 공원처럼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논리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한 밤의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의 평화로운 풍경은 마크마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그들의 평온함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치밀하게 연출된 쇼윈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는 CCTV가 가득한 디스토피아일지도 몰라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에 있는 동료 리차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보는 그곳의 실체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차드의 말은 제 머릿속에 다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집장의 허상이면 끝이다라는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표정조차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마크는 그냥 즐기자라면서도 나중에 증거가 되니까 카메라로 담아두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홀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밤에 혼자 걷는 게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청계천인데요. 밤이 더 예쁘죠?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브루클린이라면 같은 상황은 곧 위험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경계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마크는 이미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표정을 좀 봐. 이건 진짜 뉴스야 라고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저의 굳건했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놀라운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벤치에 지갑과 스마트폰을 두고는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그 누구도 지갑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듯 살짝 지갑을 안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마크를 향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청계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길 한 구석에 있는 무인 판매대를 발견했습니다. 조그만 테이블 위에 가격표와 현금통이 놓여 있었고 시민들은 그곳에 정확히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CCTV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이건 CNN 특종감이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종로 경찰서의 박성민 경감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청계천의 안전 비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청계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닌 시민 문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통계를 보여주며 심야 여성 범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보았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다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면에 다른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기자 정신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을지로 인근의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저는 언어의 장벽 앞에서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찻집 안의 차가운 공기는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대했던 친절과는 다른 낯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아?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껏 경험한 친절한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그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다시 찻집을 찾았을 때 점원은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외국인분이 오셔서 기뻤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오해조차 풀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가진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1시 청계천에서 조깅을 하던 여성에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정말 괜찮다는 뜻이세요?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질문에 이상하다는 듯 무슨 뜻이세요?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되물음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크가 들고 있던 고가의 카메라 렌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렌즈는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마크는 당황하여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함께 렌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까요? 한 중학생이 여기 있어요 라며 렌즈를 찾아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보상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도시는 돈과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이곳은 신뢰가 기본인 사회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LA 가족은 아이들을 풀어놓아도 불안하지 않다며 웃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커플은 서울은 밤이 되면 더 안전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미국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박경감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장면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은 첨단 기술이나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찾던 진실은 통계나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라 밤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에서 동료 리차드와 다른 출장자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보내는 기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만 안전할 뿐이다라며 냉소를 퍼붓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제 지갑을 벤치에 두고 모두 함께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이 지갑을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지갑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할머니가 지갑을 보더니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리차드는 그 모습을 보며 굳게 닫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무사히 돌려받았고 다음 날 아침 제게 다가와 조용히 내가 틀렸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저희가 제작한 CNN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홍보라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비난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를 보고 한국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의 긍정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시애틀과 밴쿠버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UN 해비타트 하비텟은 청계천을 세계 공동체 안전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청계천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전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큐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솟아올랐습니다. 1년 후,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청계천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빠, 여긴 무섭지 않아. 나도 혼자 뛰어보고 싶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아들은 학교에 청계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클럽 친구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고 순수한 움직임은 SNS를 타고 청계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이 제게 남긴 것은 한 편의 영상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